2026년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 선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정답은 없고 불안만 선명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한때 그 불확실성 속을 헤맸던 청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점을 미리 연결할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 선택이라는 점을 찍고 있지만 그 점이 어떤 그림을 만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잡스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깨달았습니다. 점은 뒤를 돌아볼 때만 연결된다. 그 선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드 대학. 당시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였습니다. 잡스는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이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원하는 삶도 방향도 아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위를 버리고 대신 호기심을 선택했습니다. 자퇴 후 잡스의 삶은 훨씬 초라했습니다. 친구 기숙사 바닥에서 잠을 청했고 빈 병을 모아 5센트짜리 보증금을 받아 집비를 마련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대해 그는 이렇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내 호기심은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었다. 길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조용히 다음 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퇴 후에도 잡스는 학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록금 대신 자유를 얻었고 원하는 모든 수업을 청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길을 끄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캘리그래피.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평가하던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그 수업에서 글자의 굵기, 여백의 균형, 곡선 하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컴퓨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몰랐습니다. 이 아무 쓸모 없어 보이던 점이 미래의 기술을 바꾸는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간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들은 그 시대가 이해하기엔 너무 앞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만남은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천재적인 엔지니어였고 잡스는 직관으로 미래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차고에서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애플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잡스는 선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소음을 걷어내면 사물의 본질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 단순함에 대한 집착은 애플 제품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최소화하려는 고집,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제품에도 영혼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의 철학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예술이어야 한다. 애플은 기술과 정신이 만나는 작은 실험실이 되어갔습니다. 1984년 매킨토시 개발팀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도 자원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가장 고집한 건 놀랍게도 폰트였습니다. 수년 전 삶의 방향을 잃은 청년이 우연히 들었던 그 캘리그래피 수업. 잡스는 그때 배운 글자의 곡선과 여백의 미를 그대로 컴퓨터 속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당황했습니다. 폰트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기능이 먼저죠. 하지만 잡스는 단호했습니다. 폰트는 기능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다. 결국 매킨토시는 세계 최초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로 탄생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쓸모없던 한 점이 미래의 혁신으로 선명하게 연결됐습니다. 삶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애플 내부 갈등은 깊어졌고
이사회는 결국 잡스를 회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업자는 추방당했다. 거리로 나서는 그의 마음엔 배신감, 수치심,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점이 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밤을 통과한 사람에게 가장 먼 길을 허락합니다. 잡스는 몰랐습니다. 이 추방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애플에서 나온 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넥스트. 그곳에서 그는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했습니다. 속도, 구조, 아름다운 코드, 미래를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았던 기준은 회사에는 부담이었지만 기술에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픽사. 이곳에서 그는 기술이 아닌 스토리텔링에 몰두했습니다. 예술, 캐릭터, 감정. 픽사는 결국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성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그의 고독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점들은 미래를 위한 필수 조각들로 조용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가장 외로운 시절에도 점은 쉬지 않고 찍혀가고 있었다. 1997년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복귀한 잡스는 10년 동안 따로 흩어져 있던 점들을 애플이라는 무대 위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넥스트의 운영 체제는 애플의 새 심장이 되었고, 빅사에서 익힌 스토리 감각은 제품과 브랜드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왔지만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둘 재결합하며 애플은 다시 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한 세기의 기술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폰 발표 무대. 잡스는 침착하게 첫 화면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 그의 점들이 한 화면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캘리그래피에서 배운 서체 감각, 넥스트의 기술적 토대, 빅사의 감성적 연출력, 애플에서 쌓인 제품 철학. 그 모든 파편들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 잡스는 이를 인생의 모든 점이 정확히 만나는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길에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점들이 흩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쓸모없던 수업, 가난했던 시절, 배신과 추방, 고독한 실험들. 그 점들은 그 순간에는 의미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삶을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따르십시오. 계산되지 않는 선택이 어떤 날에는 인생의 균열을 열어젖힙니다. 고통을 견디십시오. 추락은 때로 도약의 그림자입니다. 방향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이 지나온 점들은 결국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원한 선언.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만족하지 말고 계속 찾고 배우고 도전하라. Stay foolish.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선택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감수할 만큼 큰 꿈을 꾸어라. 그렇게 걸어갈 때 흩어진 점들은 어느 날 한 줄기 길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2026년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인생 다큐를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